자, 2.8절은 이제 상대 운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항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경우에 항공기 한 대가 아닌 뭐 2대 이상으로 이렇게 임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공중 급유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어, 이 공중급유를 하는 이 공중급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급유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름이 어디론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쪽에는 어떤 구멍이 있을 텐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조종사는 어쨌든 이 구멍의 위치, 그 다음에 이 급유관의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이 IJ 이렇게 변하지 않는 관성좌표계 X, 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성좌표계에서 그게 측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B가 바로 이제 밑에 급유를 받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항공기에 정의된 그 좌표계에서 지금 이 A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측정을 하게 될 때 그 측정값이라는 것이 이 작은 이 XY 좌표계에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XY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XY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XY 좌표계 그러니까 지금 이 B하고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B라는 항공기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좌표계에서 이 A를 측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상황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XY 좌표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A를 측정할 때 그때 그 측정된 값이 이 원래의 관성좌표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Moving Reference System에서의 측정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비록 측정은 지금 이게 B에서 이렇게 A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RAB가 측정됐는데 측정은 여기서 됐지만은 이 측정된 값이 이 관성좌표계 상에서의 이 벡터 그러니까 RA나 RB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런 분석이 또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8에서 다루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체에서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를 다룰 때에 생각하는 이 렐러티브 모션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버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XY 좌표계가 이게 회전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XY 좌표계가 이렇게 도는 거죠. 강체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XY가 돌진 않고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도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질점이기 때문에 이 질점이 운동함에 따라서 XY는 지금 이 큰 XY하고 사실은 이제 그 비교해 봤을 때 각변이는 없는 그런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X축이든 Y축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좌표계임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좌표계가 뭐 시계든 반시계든 이렇게 기존 그 관성 좌표계 대비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AB가 측정이 되고 이게 지금 우리 2.8절에서의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벡터가 되겠습니다. 측정된 값이 될 텐데요. RAB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호를 일단 보시면은 R 쓰고 그 다음에 A 슬래시 B 했는데 A 슬래시 B의 의미는 B에서 봤을 때의 A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이 뒤에 있는 이 기호, 이 B에서 봤을 때 A의 위치 R 이것을 우리가 RA 슬래시 B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서 봤을 때의 B의 위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서 봤을 때 B의 위치는 A가 뒤로 갑니다. A에서 봤을 때의 B의 위치는 RB 슬래시 A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 RAB라는 것은 근데 이 관성좌표계에서 이 RA, RB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5점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5점이 있겠죠.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5점에서 B를 봤을 때
이 OB 이 벡터 이걸 우리가 RB라 부르고 그 다음에 OA 벡터 이걸 RA라 부르면은 RA하고 RB하고 RAB 사이에는 아주 간단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 관계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OA가 되기 위해서는 OB 벡터에다가 BA 벡터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BA 벡터를 우리가 지금 RAB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RB하고 RAB를 더하면은 그게 R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미분을 합니다. RA를 미분하고 이거 다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RA는 VA가 되고 RB는 VB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거 VAB라고 부릅니다. 예.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벡터 관계로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미분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얻어지는 지금 이 유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R.AB는 VAB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B에서 봤을 때 A의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VA에서 VB를 빼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미분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AA는 AB 더하기 AAB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IJ 벡터가 이 방향이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에서 봤을 때의 B의 위치는 RBA인데 역시 이것도 RB는 RA 더하기 RB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이것도 두 번 미분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RAB하고 RBA 사이에는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제 곱해가지고 RA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은 그게 정확하게 RA 빼기 RB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RAB는 마이너스 RBA라는 그런 그 식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V, 그다음에 A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AB, BA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제 2-13 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두 대가 있고요. A라는 항공기하고 B라는 항공기가 있는데 A 항공기는 X축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항공기는 45도 각도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라는 항공기에서 B라는 항공기를 봤을 때 B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A라는 항공기는 시속 800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A라는 항공기에서 이 B를 봤을 때 이 항공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원래 B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45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A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렇게 60도로 얘가 이렇게 멀어진다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B의 실제 속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작은 XY 이 좌표계가 A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XY는 뭐 이를테면 여기에 5점이라고 하면은요. 이 작은 X가 이제 큰 X랑 같고 그다음에 이 작은 Y가 아닌 이제 큰 Y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XY라는 이 좌표계가 이렇게 A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A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A의 정보를 알고 있고 A의 속도 정보, 그 다음에 A점에서 봤을 때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도 방향이죠. 방향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 B의 실제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예제 2-1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RA, RB, 그다음에 RAB 이 세 개의 이 벡터 사이 관계, 그죠? 굉장히 자명한 관계. 그다음에 또 이걸로부터 얻어진 VA, VB하고 그다음에 VAB 사이 이 관계. 지금은 이제 이걸 봐야겠죠. 주어진 게 V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V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VA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VAB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VAB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요. VAB 이제 이 벡터라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인데 크기 정보는 모르고 방향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알고 싶냐면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이 VB 역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알고 싶은 것이고 방향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가 이렇게 45도로 가고 있다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VAB의 방향은 아는데 크기를 모르고 VB의 역시 방향은 아는데 크기는 모릅니다. VA 같은 경우에는 방향도 알고 크기도 압니다.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지금 시속 80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가지인 거죠. VB의 크기를 모르고 VAB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러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식은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식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원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벡터가 두 개의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 방향의 성분과 Y 방향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성분이 이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고 그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그 두 개의 변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게 지금 VA죠. VA는 800이고요. 800이고 이 800 시속 800이고요. 방향은 이제 I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J 방향이 되는 거죠. 이 I하고 J는 원래 우리가 큰 X, 큰 Y, 그 관성좌표계에서의 이 I하고 J하고 동일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얘네들은 크기는 뭐 일로 딱 고정이 돼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방향이 지금 그 관성좌표계에서의 IJ나 지금 움직이는 항공기에서의 IJ나 이게 방향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그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강체의 그 상대 운동으로 가게 되면은 이 IJ 좌표계가 뭐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IJ가 이렇게 뭐 I 프라임, J 프라임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복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IJ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i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죠. 그러니까 이 A에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어떤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서 봤을 때 이 B라는 벡터의 B의 속도가 되는 거죠. B의 속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아까 지금 이 정보였습니다.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도 각도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의 크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VAB의 크기를 모르니까 이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면은요. VAB의 크기를 우리가 모르고 근데 이걸 IJ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이쪽 방향이 이제 I 방향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분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몇 도냐면 이게 지금 6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I. I 방향의 이제 성분은 이 VB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60도에 마이너스 붙인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J 방향은 성분이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i 더하기 사인 60j 이렇게 해서 VBA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B 벡터는 역시 VB도 우리가 크기를 모릅니다. 크기를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45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지금 VB 벡터인데 역시 이 VB도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코사인 이번에는 45도 i 이게 45도니까 더하기 사인 45도 j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AB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VA라는 것이 VB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원래는 이제 B에서 A를 보는 거였죠. B에서 A를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A에서 B를 보는 거기 때문에 A하고 B의 역할을 바꿔야죠. 그래서 VB는 VA 더하기 이제 BA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방금 우리가 쭉 썼던 그런 표현을 서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B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I 방향 먼저 보시면은요. I 방향을 보시면은 VB의 코사인 45도. 이게 이 VB 벡터의 I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VA 벡터의 I 성분은 800이 되고요. 800. 이 다 지금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바꾸지 않았고요. 전부 다 단위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단위로 지금 이렇게 다 더하기 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얻는 답도 이제 시속이 될 겁니다. 8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I 성분 이거는 빼기 VBA의 크기 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 60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J방향. J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VB의 이번에는 요거죠. 이 사인 45도. 사인 45도. 하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J방향 성분이 없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VBA의 이 J방향 성분은 VBA의 J방향 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I방향, J방향으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VB의 크기 모르고 VBA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결과가 VB의 크기는 717 km/h 시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BA 상대 속도의 크기는 586 km/h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의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의 14번 예제 문제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문제하고 뭐 사실 유사한 문제인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A하고 B는 우리가 이 운동을 표현할 때 이 IJ로 표현을 했습니다. IJ 이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해서 크게 뭐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는 이렇게 XY 지금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그 좌표계가 붙어 있는 곳이 지금 A입니다. 이 A가 XY 좌표계와 함께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IJ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곡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곡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곡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우리가 IJ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 복잡하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정보도 뭐 이렇게 곡률 반경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B라는 물체를 표현을 할 때는 NT 좌표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곡률의 중심을 향하는 그 N 벡터, EN 벡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방향의 이 접선 벡터, 이 ET 벡터로, 그러니까 NT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B의 경우는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서로 지금 어떤 다른 단위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어떤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적절한 어떤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복잡성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A라는 이 물체, 차죠. 이 차가 지금 1.20이라는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쪽 X 방향으로 이렇게 1.20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일정하게 이 54라는 시속 54라는 속도로 이렇게 이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하게. 그럼 이제 이 B의 V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A의 A 정보가 나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이 차 A에 있는 이 옵저버가 있습니다. 그 차 A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B를 바라보는 거죠. 이 차 A에 있는 사람이 B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이는 좌표 XY가 이 A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A에서 B를 바라봤을 때 그때의 상대 속도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나와 있는 정보가 이 A의 속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도 정보가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속도가 시속 72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1.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A점에서 B를 봤을 때 B의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그 식은 뭐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이미 봤듯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VA하고 VB, A하고 B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A하고 AB 이 두 개의 정보를 지금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이제 유추하거나 바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게 얼마냐는 것을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B에서 A를 봤을 때인데 이제 이거 뭐 서로 역할을 바꾸면은 A점에서 B를 봤을 때의 그 상대 속도하고 A점에서 B를 봤을 때의 상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VA하고 VB를 빼주면 되고 AA하고 AB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B점에서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 더하기 A점에서 이렇게 B를 봤을 때의 그 상대 가속도 그 다음에 V B점에서의 V는 A점에서의 V 더하기 A에서 B를 봤을 때의 이제 상대 가속도 이 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봐야죠. 그러면은 A의 이 절대 가속도가 얼마냐? 이것은 지금 1.20i로 되어 있습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요. 그래서 1.20i라고 뭐 이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거 볼까요? 이제 VA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 V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VA는 이거였으니까 72였으니까 72인데 지금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단위를 전부 다 초속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을 3.6으로 나눠주면은요. 그럼 초속이 되죠. 그래서 역시 I 방향입니다. 이것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A하고 VA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B하고 이제 VB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VB는 어떻습니까? V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 방향으로 우리가 B의 속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VB가 바로 주어지진 않았 VB가 이렇게 54라고 주어져 있네요. 54라고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4를 역시 3.6으로 나눠주면은요 되는데 이때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IJ로 이제 표현을 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NT 좌표기를 표현하면 이게 EN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EN 벡터 방향으로 이 V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터 퍼 세크. 자, 그래서 VB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AB만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이제 AB하고 AA를 빼면 되고 VB하고 VA를 빼가지고 상대 가속도, 상대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B를 보면은요. B가 곡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두 가지 가속도를 갖습니다. 성분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곡률 이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진행 방향으로의 접선 가속도를 갖습니다. 접선 가속도는 지금 이 V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갖는 그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V 도트, 이 V에다가 이제 그대로 이 도트 해서 얻는 값인데 지금 이 B는 일정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지금 이 접선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이게 일정하니까. 해서 이 방향 0이고요. 그러면 어떤 가속도가 있냐면 이 곡선주로기 때문에 이 중심, 이 곡률, 이 중심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그게 로분의 V 제곱이었죠. 로분의 V 제곱이었고
이게 로가 지금 150이라고 주어져 있고 v는 54를 3.6으로 나눠서 이게 초속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값인데 이게 1.50이 나옵니다. 방향은 지금 이렇게 중심을 향하는 이 n, 이게 이 t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t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n 방향 이렇게 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B하고 A 가속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역시 BA 속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간의 차이를 가지고 A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B점의 가속도, 그 다음에 VB하고 VA의 차이를 가지고 A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B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A점에서의 가속도, A점에서의 이 속도는 지금 이렇게 IJ 벡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점 같은 경우에는 NT좌표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들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냐면은 A 지금 이제 계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 AB는 VB에서 이제 VA를 빼야 되는데 VB라는 것은 지금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이게 VB였는데 이 VB를 VA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IJ 좌표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B는 이제 이쪽인데 IJ로 바꾼다는 거 성분이 이제 이쪽 성분이 하나 있고요. 이쪽 I 방향으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J 방향으로 성분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J 방향이네. J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성분을 갖고 그다음에 이 플러스 I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플러스 I 방향으로는 지금 이거 54를 3.6으로 나눈 것에 여기가 30도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30도입니다. 30도니까 이게 50도죠. 예. 그래서 이쪽 방향에다가 이 코사인 50도 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50도 하면은 이 I 방향이 성분이 되고요. 이 J 방향은 사인 50도 해가지고 마이너스 J 방향 성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면은요. 54를 3.6으로 나눈 것에 코사인 50도 하면은 I 방향 성분이 되는데 이 나중에 이제 A를 빼야 되잖아요. VA를 빼야 되는데 이 VA라는 것은 I 방향으로 72를 3.6으로 나눈 것만큼의 그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빼면 되겠습니다. 72를 3.6으로 나눈 거. 요 방향이 이제 I 방향의 그 속도 성분이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 성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 방향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5.4를 3.6으로 나눈 것에 이제 사인 50도 해서 J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VA 같은 경우에는 J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 속도의 성분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12.5i가 되고요. 마이너스 13.0j 해서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유효 숫자 3개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 상대 속도의 크기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VAB의 이제 크기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크기는 IJ가 이제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12.5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이 값은 18.0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 속도의 이제 크기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A를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이쪽 B 결국 이제 이 A, B에서 A를 빼야 되는데 역시 A, B도 이게 n 벡터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IJ로 서로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I 방향의 성분을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이 J 방향 성분을 갖습니다. 둘 다 플러스 성분을 갖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I 성분, 그게 1.5에다가 코사인 30도 한 거네요. 1.5에 코사인 30도 하면은 그게 I 방향 성분이 되고요. 1.5에다가 사인 30도 하면은 플러스 J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IJ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가속도에서 이제 요만큼 AA를 1.1을 빼주시면은 그러면은 A점에서 B점을 봤을 때의 그 상대 가속도가 이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A점에서 봤을 때의 B점의 가속도는 AB 빼기 AA가 되는 거고요. AB는 이제 1.50인데 코사인 30도 해가지고 이쪽 방향에 이제 성분을 얻습니다. 근데 AA가 1.2니까 이렇게 1.2만큼 이렇게 빼서 I 방향의 성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J 방향의 성분은 1.50에 사인 30도 해가지고 J 방향의 성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요, 이렇게 여기다 써볼까요? 계산을 하면은 결과는 0.0990i, 이 숫자 3개 처리했습니다. 3개. 그 다음에 더하기 0.750j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 가속도의 크기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셔가지고 0.0990의 제곱하고 더하기 0.750의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은요, 그 결과는 0.757이 되겠습니다. 757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우리가 상대 가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여러분 책에 없는 예제고요. 이게 지금은 9판인데 기존에 8판에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항공기가 이렇게 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10도 각도, 이걸 우리가 앵글 오브 글라이드 파스라고 부르고요. 이 활공 각이 지금 10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함상에 착륙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배가 시속 30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절대 활공각은 10도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것은 함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항공기를 봤을 때 그때 그 상대적인 어떤 활공각이 얼마일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지해 있다면은 이게 그대로 정지해 있다면 그대로 10도로 보이겠지만은 정지해 있지 않고 이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실제 항공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활공각이 달라져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이 몇 도가 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은 최초에 이 비행기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20이었어요. 220이었는데 시속 220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게 220이라는 것이 이 항공기가 갖고 있는 절대 속도가 아니고 이 바람에 대한 상대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피드 relative to wind 했기 때문에 이 바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이 시속 48의 이 바람 속도에 상대적으로 22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써보면은 A의 속도가 얼마였었냐면 이제 22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I 방향인 거죠. 이게 I 방향이라고 하면은요. 220인데 사실 이게 이 절대 속도가 아니라 이 윈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의 속도기 때문에 이게 A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 그러니까 W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220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VA 빼기 이 VW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4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VA라는 것은 220 I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48이죠. 48이니까 마이너스 48 I
48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2가 되겠네요. 172I 킬로미터 퍼 아워가 항공기의 그 절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2라는 속도로 그 절대 속도로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I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10도를 틀은 겁니다. 10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A의 그 이제 벡터 성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활공하는 상황에서 이 VA는 172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코사인 10도 I,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향에 I가 있을 것이고 이 내려오는 방향에 J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2에 사인 10도 J 해서 이쪽 I 방향의 성분, 직진 방향의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그 성분 마이너스 172 사인 10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공각을 구할 때 어떤 부위가 있으면은 이 부위에 이제 이 그 x가 있고 그 다음에 부위에 y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탄젠트 세이타 해가지고 vx, vy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탄젠트 10도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제 이 세이타가 마이너스 1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공각을 구할 때는 이 속도 벡터를 가지고 속도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이 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이쪽 이 A의 이 절대 그 속도가 지금 아까 172의 코사인 10도 I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2의 사인 10도 이게 J 시속입니다.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C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C점에서 봤을 때 A의 속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즉 이 상대 속도, C에서 봤을 때 A의 상대 속도의 성분을 안다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탄젠트 관계, 성분들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활공각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얘는 VA에서 VC를 뺀 거고요. 근데 이 VC라는 것은 지금 이게 30I입니다. 시속으로요. 따라서 172 코사인 10도에서 빼기 30 하면은 그게 I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입니다.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72 사인 10도에서 빼기 해서 이번에는 J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72 사인 10도 J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활공각은 탄젠트 이 세이타라는 것은 172 코사인 10도 빼기 30 분의 마이너스 172 사인 10도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이타를 계산을 해보면은 12.1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1도. 그래서 실제 활공각은 10도인데 10도로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함상에서 이렇게 I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함상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항공기는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10도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A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도가 아닌 12.1도로 관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가 누락이 됐네요. 여러분 이제 2.9절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9절은 Constrained Motion of Connected Particles 해가지고 파티클이 이렇게 두 개 이상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constrained motion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이제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으로 인해서 그거하고 연결된 다른 질점이 운동하는, 그러니까 그 운동은 사실 완벽한 자유로운 운동이 아닌 첫 번째 그
그 질점의 운동에 영향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구속 조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3장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제 3.3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